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일단 오늘 장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과히 공포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간밤에 미국 증시가 급락한 여파로 오늘 외국인이 5천억 원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팔았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투심이 신흥국을 중심으로 원래 떨어지고 있었죠. 그게 사실은 근데 증권가에서 가장 우려했던 게 그래도 미국은 좋다. 근데 미국마저 무너지면 위험이 증폭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간밤에 이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미국 증시도 폭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S&P 지수 올해 2월 이후 최대 낙폭이었고 나스닥은 2016년 6월 이후에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스파이칩 이슈가 미국의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고 실적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또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내년 미국 경기를 안 좋게 봤습니다. 미국 GDP 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불안 심리가 커졌습니다. 문제는요, 이 미국의 주식시장마저도 신흥국뿐만이 아니라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태동 NH투자증권연구원은 케빈 하셉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미국 경제 최대 위험은 계속 인플레이션 얘기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의 심각한 경기 둔화다라고 언급을 했던 것처럼 미국도 이제는 글로벌 경기에 부담을 주는 변수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미국 채권의 금리 안정, 유가도 안정돼야 되고 신흥국 금융시장도 안정돼야 되고 이탈리아 예산 문제 확산 진정 여부 등에 조언해야 한다라고 주목을 했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점은요, 미국의 채권 금리와 유가가 좀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키워드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오늘 증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같은 하락 장세에서 공매도가 더 과열되고 있고요. 공매도 과열이 또다시 하락 장세를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모두 공매도 거래 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밖에 안 지났는데 공매도 과열 종목이 지난해 12달 동안보다 2.5배 늘었습니다.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판 뒤에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하락장이 예상될 때 수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이죠. 이 와중에 이 골드만삭스가 지난 5월에 100건이 넘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주식 거래를 한 것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서 징계 사상 최대 금액인 20억 원 과태료 징계안이 내일 증선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징계로 끝날 만한 것이냐, 이 징벌적으로 일정 기간 공매도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들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무차입 공매도, 그러니까 증권을 가지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를 치고 결제일인 T+2일 전까지 매도한 증권을 빌려서 결제하는 이 무차입 공매도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증시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이를 위반하고 시장에 혼란을 준 거죠. 좀 이 이야기는 말미에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 일단 공매도 과열 종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정된 건수가 총 456건인데요. 이는 지난해 약 180건에 비해서 2.5배에 달합니다. 또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에서 과열 종목이 몰렸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약 340건이었고요. 코스피에서는 120건이었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의 3배에 이릅니다. 올해 초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지수 상승세를 탔었지만 고평가된 중소형 바이오주가 폭락을 했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 실적이 우려가 됐고 또 외국계 증권사들이 우리나라 주도주인 반도체와 바이오주에 대한 하향 조정 리포트 등을 내면서 변동성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올해 초 코스피는 2,500선이었는데 2,11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변동성 장세가 오다 보니까 공매도 전략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자 요건이 변경된 것도 증가세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이 제도는 작년 3월에 도입이 됐는데 작년 9월에 더 많은 과열 종목을 잡아내도록 완화를 시켰거든요. 이 과열된 공매도 종목만 많아진 게 아니고 전체 공매도 규모도 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2016년 공매도 거래 대금이 2,800억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3,200억 원이었다가 올해는 9월까지만 집계를 했는데 약 3,940억 원에 이릅니다. 폭락장이 앞으로 만약에 계속된다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코스닥 공매도 거래 대금도 이미 지난해 2배를 넘겼습니다. 2016년 570억 원에서 지난해는 710억 원, 올해는 9월 말까지 봤을 때 1,350억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거래 대금만 보는 것보다 좀 비중을 따지면 더 정확한 추이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공매도 거래 대금 비중은 유가에서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데 코스닥에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가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 대금 비중은요, 2016년에는 6.3%, 지난해는 6%, 올해는 9월까지만 봤을 때 5.7%입니다. 코스닥에서는 2016년 1.7%에서 지난해 1.9%, 올해 9월 말까지 2.5%입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금투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에 중소형 바이오주 등 고평가된 종목이 좀 코스닥 시장에서 많았기 때문에 공매도가 늘어났던 것 같다라면서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이유가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있었잖아요. 이후에 코스닥 시장에 기관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이 기관이 진입을 하게 되면 롱숏 펀드가 들어오면서 공매도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늘어나는 공매도 거래 대금의 대부분은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2016년에 외국인 기관 개인별 공매도 거래 대금 비중이 73%, 25%, 개인 2%였습니다. 지난해를 보면 외국인이 74%, 기관이 26%, 개인은 0%, 올해는 외국인이 67%, 기관이 32%, 개인이 1%입니다. 오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이 좀 지나치게 높다는 것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또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123건의 종목에 대해서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돼 있죠. 무차입 공매도로 과태료나 주의 조치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과태료 규정이 1억 원 미만입니다. 근데 이 1억 원에 미치는 과태료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고요. 미납하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 허용되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에 대해 징벌이 솜방망이인 것 아닌가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시간입니다. 내일은 오펙의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 유가가 그래도 소폭 후퇴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 내용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람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주식 참가자 모든 분들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피할 수 없으니 우리 모두 견뎌보는 수밖에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서 마감 대응 전략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 전략 A+였습니다. 고맙습니다.